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기회에 이렇게 또 그 서울 구경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이제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동네가 복잡하지 않다고 여기시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복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밖에서 이제 막 건물들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저기 어디 지방 사람 같이 오는데 이성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찾아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왔으니까 또 제 소개도 해야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네. 네. 예. 네,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예쁜 아내와 그리고 7살짜리 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일이 없다면 다음 주에 둘째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입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70일 정도 된 둘째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네, 서울에 왔어요. 네. 저는 지금 소개를 받았듯이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하고 있고요. 교과는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리산 종주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 20명이 갔는데 나머지 애들은 어딨냐? 저 뒤에서 지금 계속 힘들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에 있는 그룹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과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이유는 당연히 제가 이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로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고 나서 1학기가 지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제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께 이제 여쭤봤죠. 물론 제가 담임을 한 적도 없고 저하고 그렇게 뭐 깊은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가졌던 적은 없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그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융합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배우는 게 그 우주의 그 기원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배우고 자기는 성경 못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아이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과학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6년 정도 됐죠. 이미 대학에 가서 이제 잘 살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는 오진 않고 있습니다. 가끔 그냥 밖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잘 지내냐 이렇게 전하기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고민을 이제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여기 그 한재술 작가님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 때문에 그분께 잡혀가지고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책을 읽는 어떤 성향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했죠. 근데 이제 진화에 관련돼서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99학번이거든요, 대학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성도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그냥 진화입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 잘 안 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진화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더 많이 공부했죠. 예, 그 뒤에.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 논쟁적인 이제 소위 이제 창조 과학이라고 불리죠. 그게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이제 그 미국의 한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번이나 갔었어요. 2번이나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2달 반, 3달씩 있으면서 예, 한 번 갈 때마다 그래서 세미나를 거의 한 번 갔을 때 한 15번 정도 똑같은 세미나를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예,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렇게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혼자. 예, 저는 이제 강남 명동 나가면 살짝 정신이 없어져요. 예,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정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고민을 이제 했었죠. 물론 지금도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풀릴 것 같아요. 고민은. 한켠 그냥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고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그 와중에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도 참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부드럽게 잘 강의가 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반면에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민감한 논쟁이 오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단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죠. 이 숫자 환자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게 제가 진짜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처음 왔습니다. 올해는. 그래가지고 너무 또 와보고 싶었고요. 그동안 맨날 사진으로 또 글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딱 한 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한 분께 연락해가지고 여기 제가 열매 맺는 교회 갈 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면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하셔라. 집중도가 장난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황모 작가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예, 긴장이 굉장히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는 이 주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 왜냐하면 제가 당연히 신자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갑자기 이제 과학 말할 줄 아셨죠? 예.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미 열매 맺는 교회 안에서 교리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고 또 계속해서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죠. 예전에 이제 저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 통해서 처음 봤는데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의 다양함 속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일성도 있습니다. 통일성.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크시죠. 또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자유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긍휼도 많으십니다. 공의로우시고 또 무섭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라는 속성으로 또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한합니다. 그죠? 예. 무한히 변치 않으시고 무한히 크십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또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무한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하게 은혜로우시고 무한하게 공의로우시고 또 무한히 무서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의 간단한 예로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어려운 거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정말 무지막지하게 신비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됐다 싶으면 또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제가 만나뵌 적은 없지만 참 그 존경하는 분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수환 목사님 제외하고 또 우리 김인철 목사님 제외하고 네, 그 이제 반틸이라는 분이에요. 네, 예, 반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책에다가 쓰셨더라고요. 삼위일체의 삼위는 본질상 동일하며 그 중에 어니 한위의 본질이 다른 한위 또는 다른 두위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성 속에 각기 다른 삼위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즉 다양성과 동질성은 둘 다 파생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에 관련돼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한 분이 이분뿐만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책을 읽는 족족 제가 본받고 싶은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시죠, 그죠? 예, 이분 이제 그 바빙크 선생님이신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론적 세계관의 그 목표는 단일성과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두꺼운 책 1권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읽지 않았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에도 많은 요소들이 이것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됩니다. 이후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성과 통일성은 이수환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피조물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류입니다. 예, 어류. 제가 이제 어류하고 굉장히 친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좀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 반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반년은 그 대형마트 생선 코너에서 생선을 굉장히 잘 다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희 교육 권사님들이. 예,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는데 굉장히 많죠, 종류가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류로 속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위에 이제 참치 2마리가 있는데요. 저 참치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됩니다. 예. 또 하나를 볼까요? 이게 뭡니까? 고양입니다. 그렇죠. 예, 고양입니다. 이게 지금 고양이 그 종류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얘기하는 고양이 종류인데 그 척추동물만 하더라도 45,000종이거든요. 척추동물만. 그러니까 예, 그 뒤에 척추 뼈만 있는 동물만 해가지고 물고기도 척추동물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45,000종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전부 다 동물계 전체로 이제 돌리면은 여기다가 그 20 정도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죠? 45,000 곱하기 20이니까 예, 거의 한 뭐 정말 90만 정도, 예,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약 100만 종. 근데 이제 어마어마 많죠. 그죠, 종류가.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봤듯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옆에 고양이들의 그림을 보고 고양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양이 안에도 매우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저거를 고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킵니다. 그죠? 예. 저 과수원 분들은 또 사과 종류, 저는 사과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과수원에 또 과수원에서 노동한 건 아니고요. 과수원을 집사님 몇 분과 한 10가정이 같이 읽었습니다. 2년 정도 읽다가, 이제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못하는 작년까지 이제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맛도 다 달라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통일성이 담겨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피조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뼈 그림인데요.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학책에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그 고등학교 생명과학 2 정도에, 고등학교 생명과학. 제가 이제 지금 중등에 소속돼 있지만 중고등 과학을 같이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이제 고등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진화의 증거로 감이 나오는 비교 해부학의 증거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나오면 이거 비교 해부학의 증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이제 그 1번은 누구 뼈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뼈입니다. 사람뼈. 2번부터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2번은 돼지입니다. 예, 돼지. 우리가 이제 족발은 맛있게 먹는데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좀 별로 관심은 없죠. 그리고 이제 3번도요, 우리하고 굉장히 그 익숙한 동물이에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 돼지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소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이제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4번은 타이퍼라는 동물인데, 이게 이제 그 혹시 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돼지 같으면서도 얼굴 보면 코 짧은 코끼리 같기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약간 또 뭐 발은 뭐 이렇게 사슴같이 생기고 막 이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맥의 다리고요. 나머지 5번은 이제 말입니다. 말.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게 과학책에서는 진화의 증거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지금 영어로 막 써놨는데, 사람의 뭐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그 구분해 놓은 뼈가 돼지에선 이거고 소에선 저거고, 뭐 맥에선 저거고, 그 다음에 뭐 말에선 저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가 맞다. 그래서 증거로 나와요. 증거로.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이따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실험 불가죠. 실험 불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의 증거라고 말할 만한 그 여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을까? 저는 뭐 여기에 표시된 그 알파벳들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진화에서 분류해 놓은 부분들이, 저게 저 기능을 하는구나, 저게 저 기능을 하는구나,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떤 관점일까요? 제가 그 화성시 남양읍에 살고 있거든요. 남양읍입니다. 남양리 살고 있는데, 거기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지금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는 그 복면 쓴 자동차들 있죠. 신차. 복면 쓴 자동차들이 가끔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저 신차인가 보다. 막 이렇게 보고 그렇게 다니거든요. 물론 가끔 경운기도 같이 이제 두 개가 같이 갈 때가 있는데, 자동차를 보시면요. 제 자동차가 지금 여기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에 서 있는데, 제 자동차는 어떤 걸까요? 벤츠 빨간색. 늠름하게 서 있는 얘입니다. 정말 늠름하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나갔는데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 차가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죠.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찍어놨어요. 모든 차, 물론 제 차는 그 뒷문을, 혹시 이거 아세요? 뒤 유리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요? 요즘 학생들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자동차는 바퀴가 동그랗습니다. 그렇죠. 모든 자동차는 바퀴가 동그래요. 이것은 유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 2만 명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퀴를 각지게 설계할 리는 전혀 없습니다. 다 동그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고 유모차에서 자동차로 진화한 건 아니죠. 요즘 자동차가 좋아지면 우리가 진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에 뭐 자동주행도 되고 자동주차도 되고, 주인이 나가면 주차장에서 알아서 나와서 시동 걸고 기다리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동일한 구조,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가 진화라는 개념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구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공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손을 보면서 놀라진 않는데,
그 기계공학 하시는 분인데, 연구실 들어가가지고 기계손 보면 굉장히 놀란대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기를 탓한다는 거죠. 왜 나는 손을 보면서 놀라지 않고, 기계를 보면서 놀라나. 예. 그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손의 구조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조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진화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이제 꼬리뼈. 근데 꼬리뼈의 역할이 정말 많이 밝혀졌습니다. 예. 꼬리뼈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어요. 꼬리뼈를 둘러싼 근육들, 꼬리뼈가 없으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정말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조절이 안 돼요. 예. 근육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너무 구체적인 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꼬리뼈가 눌려가지고 너무 아프다. 꼬리뼈가 없으면 잘 못 앉습니다. 아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옛날에 뭐, 진화의 흔적이다. 또 뭐, 이렇게, 장애도 있죠. 그죠? 예, 맹장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맹장. 다 기능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화라는 개념으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즉 다양성과 통일성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을 제가 왜 갑자기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아니, 설명은 아닙니다. 소개하려고 하냐면, 과학을 좀 넘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과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문들, 즉 학문의 다양성이에요. 예, 학문의 다양성. 학문 정말 다양하죠. 저는 이제 뭐 대학 내내 이제 이과에 갇혀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갇혀서 있었지만 뭐 문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예술, 그죠? 예, 그쪽에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수많은 그런 다양한 영역들이 피조계에 존재한다는 거를 너무나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좀 얘기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요 벨트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도예 베르트 뭐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피조물의 15개의 양상들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다 나눠 놓으셨어요. 네. 뭐 수적, 공간적, 운동적, 물리적, 생물학적, 감각적,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경제적, 미적, 법적, 윤리적, 신앙적 요 15가지 양상들을 나눠 놓으시면서 이것들이 서로를 지시하고 있다고. 즉 수적인 게 공간적인 걸 지시하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다 유기적으로 마치 거무줄처럼 엮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정합성을 이뤄서 이게 의미의 총체성, 굉장히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이 15가지의 모든 영역과 양상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가 특이하게 더 나타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피조계의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통일적인 하나, 예,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과학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고민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과학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수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야, 이게. 언제 틀릴지 몰라. 그럼 애들이 이제 막 답안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평가를 봤는데, 문제를 3문제 주고 이제 시간은 한 2시간 줬습니다. 3문제? 네, 3문제. 네. 근데 평가 시간은 2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중학교 9학년 아이들이 이제 답안지 한 7장을 들고, 그래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아이들이 거기다 꼭 써요.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막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좋아! 막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평가를.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이과에 있었지만 문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관심만. 고등학교 때는 관심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따로 볼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대학에 가서 그래, 대학은 또 뭐 공부하러 가는 데라고 하잖아? 그럼 가면은 문과 학생들도 만나겠지? 문과 교수님께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겠지라는 그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대학에 갔죠.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때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가는 거구나, 이제 우리는.
저분들과는 전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저분들의 생각과 저분들의 감정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다가 제가 이제 가장 기뻤을 때가 그나마 이제 교직을 이제 이수를 했기 때문에 교육철학 교육심리를 때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말고는 거의 만날 길이 없었죠, 대학교 때. 근데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며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이 학문계로 나가서 계실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제가 문과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과 분들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이제 루이스 먼퍼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세대 미국의 학교 교육은 사물, 도구, 객관에 너무나 편중한 반면 상징은 너무나 불신했기 때문에 사고의 기본적 수단인 언어, 수, 논리는 교과 과정에서 거의 사라졌거나 참된 교육이란 사물과 실제 상황에서 나오는 경험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신념을 당황스럽게 구체화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번역의 실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무슨 말은 하는지 아시겠죠? 예,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 맥락도 있죠, 그죠? 예, 그 이제 소련이 이제 먼저 달에 그냥 뻥 이제 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이제 확 이제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교육학자인 또 듀이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의 또 이제 주도 아래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정신이 종교, 윤리, 인문학을 철저히 무시하게 했습니다. 학문 안에서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과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과학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학문들을 잘 보시면 그 이과 계열, 즉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과학에 그 배신당했다는 세계 그 2차 대전을 겪고 나서도 지금 다시금 이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과학은 방법론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학문하고. 그래서 더욱 고립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건드리기 되게 무서운 학문이죠. 다른 학문 쪽에서. 그 과학 안에서도 분리가 굉장히 뚜렷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지질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네. 공감을 하시는 이 지금 현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지질학 안에서도요, 제가 이제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화산암 전공하신 분도 있고 퇴적암 전공하신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산암 전공하신 분이 퇴적암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 뭘 한다고. 네. 그러니까 과학 안에서도 그런데 다른 학문이 뭐라고 하면 더 화가 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학문들은요, 동등한 입장에 원래 있어야 돼요. 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책을 소개하는 그 잡지에다가 비슷한 맥락의 글을 썼었는데요. 이제 한 분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뱀이라고 합니다. 예. 한 분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나무라고 하고, 한 분은 뭐 코끼리 귀를 만질 수도 있겠죠? 예, 뭐 두꺼운 커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상아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딱딱한 무엇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모든 분들은 하나의 코끼리를 만지고 있죠. 그럼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과학도 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소리들을. 과학은요, 제가 과학을 가르치지만 정말 완전히 귀 막고 달려드는 듯한 느낌이 많아요. 예. 전혀 다른 학문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시도를 이제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했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읽을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좋았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특별히 과학에 이러한 현상들을 알고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과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 아시죠? 네, 그렇죠. 뉴턴. 예, 뉴턴. 예, 뉴턴입니다. 뉴턴이신데 고전 물리학을 정립하셨고요. 그래서 뉴턴 물리학은 미적분이 이분 때문에. 예. 이분 때문에. 제가 이과잖아요? 미적분. 이분 때문에. 예. 밑에 그림이 이제 제 마음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러고 다녀요. 예. 미적분. 미적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 예,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뉴턴 물리학이 이제 정립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기준을 가졌던,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준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정립해야 되는데, 뉴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두 가지,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 두 가지가.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예. 기억이 안 나실 분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었어요. 시간과 공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론이 나오려면 절대적 기준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뉴턴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잡아놨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론을 만들고 계산을 하니까 진짜 맞아요. 잘 맞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누구 때문이죠? 예, 이거는 이제 뉴턴 선생님이 쓰신 프린키피아라는 책입니다. 예. 프린키피아라는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라는 9쪽짜리 논문인데, 예, 약간 좀 바깥쪽 얘기를 들으면 대충 계산해가지고 써가지고 친구를 줬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논문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재미없는 참 멀리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운동에 관하여라는 프린키피아라는 논문입니다. 이분 때문에 깨졌죠? 예,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 제가 그러니까 사진을 찾다가 맨날 메롱하고 계신 사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좀 가벼워 보일까봐 좀 무거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좀 무겁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소위 이제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절대적 기준을 다른 것에 두셨죠. 다른 것에 두니까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시간과 공간이 변하나요? 변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맞아요. 그럼 뉴턴이 틀린 거냐? 아니죠.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그런 데 있어서 다 뉴턴 물리학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분 것도 사용하세요.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이 만들 때는 기준을 다르게 잡으신 거죠.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이는 MC 스퀘어. MC 스퀘어 하면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를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뚜뚜뚜뚜뚜 이거 제 옆에 친구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번 껴보고 했는데 MC 스퀘어라는 애들 공부할 때 집중해 주도록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학생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제 잠 오는 기계다. 아주 잠이 잘 온다. 예. 그래서 MC 스퀘어. 예. 이 이론인데 일단은 이분이 절대적으로 잡았던 기준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뭐였죠? 빛의 속도였습니다. 예.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몇이죠? 초당 1초에 쭉 가는, 예, 예. 뭐라고 했지? 아니에요? 네. 틀려도 되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29만 킬로미터 초당. 예. 그러니까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초당. 그러니까 띡 하면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라고, 이제 빛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세우는 거죠. 예. 얼마 전에 EBS에서 빛의 물리학인가요? 그거 다큐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 저만 재밌나요? 예. 근데 그거 정말 쉽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턴 물리학하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됩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초당 한 11km, 12km로 달릴 수 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초당 12km로 달릴 수 있다. 초당. 사람이. 그럼 우리는 지구를 탈출하게 됩니다.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를 탈출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면. 예. 이 손 흔드는 거 있죠? 요거를 딱 흔들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죠. 그런데 이게 모기가 오면 여러분 들리죠? 네. 이거 초당 30번만 흔들면 여러분 손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30번만 하시면 손에서 윙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열심히 연습하셔서 만약에 물체 중에서 초당 20만 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 물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물체에 우리가 타가지고 빛을 본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개념상 빛의 속도는 뭐 30만 킬로미터니까 내가 20만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빛을 보면 10만 킬로미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경험과 전혀 다르죠. 그게 전제입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이것을 전제로 놨을 때 시공간이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의 이론에서 맞지만 뉴턴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아인슈타인이 딱 이렇게 알아채고 나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죠. 변하지 않는다고 한 기준이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빛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상대성 이론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지금으로선 안 변하죠.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이런 책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예. 예. 뭐죠? 빛보다 빠른. 네.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어요. 네. 저는 읽었냐? 한 달 동안 한 챕터 읽었습니다. 예,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읽고 싶은 거죠. 예. 번역은 안 해주시고 누가. 그래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잘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예. 그 기준. 과학에서 말하는 거. 예.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무 근거 없습니다. 맙소사 과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 저런 소리를 하다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근거는 제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이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기준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절대적이라고 보여도 절대적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 맹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빛의 속도도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블랙홀 연구가로 또 뛰어나신 분이 또 계시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더 뛰어나신 분들이 또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블랙홀이나 아니면 정말 초거대 질량 안에서 빛의 속도가 진정 변하지 않는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연구 그리고 논문들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지인을 통해서 첩보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기사로 잠깐 나왔었지만 빛보다 빠른 입자가 발견되었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과학자들한테 이제 무시당해가지고 기사가 한 3일 만인가요? 싹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러한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함께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왜 한 줄씩 나올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곡물 속 단백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또한 단백질의 일종인 만큼 안티에이징 및 탄력 관리에 단백질은 빠질 수 없는 성분이다. 자, 이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의 인터뷰일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화장품 광고 관계자입니다. 예, 광고 관계자. 엄청 멋있는 말 같죠?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 단백질, 피부 탄력 콜라겐, 안티에이징, 탄력 관리, 단백질. 계속 나오죠. 성분, 이런 거 나옵니다. 요게,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광고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교무실 여잔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화장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뜨는 그 어떤 성분이나 그런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갖고 왔는데, 스파이더 실크 INCI 등록, R 스파이더 폴리펩타이드 3, 최첨단 바이오메틱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분자 화장품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광고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죠? 저는 이때는 이거 옛날에 나왔던 광고인데 이 광고는 또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것도 피부에 양보하세요. 저 이 광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화장품이 맛있어 보이기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광고를 보면서. 근데 요 전에도 뭐 스파이더 저기 뭡니까? R 스파이더 폴리펩타이드 3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보셨듯이 폴리펩타이드가 뭐죠?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네, 맞아요. 폴리펩타이드, 여러 개의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단백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또 아미노산, 또 옛날 생각나시죠? 아미노산. 소화 흡수, 배설 배우실 때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 아미노산.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돼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될 때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된다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아미노산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 아미노산의 종류 중에 20가지의 각각 다른 종류가 모여가지고 결합을 해서 특수한 구조가 딱 만들어지면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분자량이 크다고 하죠. 그죠?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물질을 화장품에 담아가지고 피부에 바르라고 하죠.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잘 흡수하겠죠? 그렇습니다. 절대 흡수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을. 굉장히 좋은 R 스파이더 펩타이드 3, 예, 폴리펩타이드 3, 그거 이렇게 딱 발라요. 그러면 피부가 잘 흡수하겠죠? 여러분, 피부를 얕보지 마십시오. 피부는요, 유성 매직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성 매직 이렇게 했다고 이거 절대로 안 지워지나요? 지워지죠. 피부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예, 피부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 따위로 흡수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백질 절대 흡수하지 않으니까 피부에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좋은 단백질은 드셔야 돼요. 예, 드셔야 돼요. 그럼 무슨 화장품 써야 되냐?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네. 저는 가요리와 함께 베이비 로션을 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화장품 광고가 예를 든 거는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거기 광고에서 보면 무슨 엄청 어려운 말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백질은 흡수 못해요. 네.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됐어요. 콜라겐은 드셔야 되는 거지 여기다 바르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학이 주는 입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주는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책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예. 미국 배드 사이언스. 나쁜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홈쇼핑 광고할 때 쓰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거
옥스퍼드 과학자가 약간 좀 특이한 과학자예요. 사다가 막 자기가 막 실험해가지고 막 이거 봐라 안 되잖냐, 막 이런 거, 이거 가짜잖냐,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단백질에서 잠깐 더 얘기할 거예요. 예, 단백질은.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학은 어떤가 지금 이제 볼 텐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말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에드워드 오 윌슨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고 책도 많이 팔렸어요. 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그 이화대학교 교수시죠. 그 최재천 교수님 그의 스승이세요. 네, 스승.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분자생물학 교수시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통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식의 대통합 통섭. 아이고, 예. 제가 아까 앞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래, 이 책이다. 내가 찾던 거야. 나왔구나, 드디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잠깐 그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잠깐 두 분만 보고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 통일성과 안정성과 질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이 학문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고등학문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자료는 이 과정에서만 손해질 수 있다. 이 과정이 뭐냐? 학문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함 가운데서의 통일성. 또 이분은 이제 그 무신론자시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세요. 장회익이라는 분이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은 생명 자체의 특성을 개체 단위의 생명체 안에서만으로 찾아볼 수 없고 그것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전체 체계를 함께 볼 때 드러납니다. 라고 이분이 어떤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생명체 하나도 그 생명체 자체만을 보면은 그 생명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생명체를 이해하려면 그 생명체의 주변 것들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우리가 본 것처럼 과학은 다른 학문과 함께 봐야 돼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책을 샀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라고 나오니까 이제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근데 아이고 아까 요거죠? 이전 예, 요 책인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건요, 한마디로 과학으로 모든 걸 통일하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옛날에 다니던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대학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공부했던 그 대학을 혹시나 가보시면 대학의 단과대학 이름들이 많이 바뀌는 데가 많아요. 예. 그 중에 과학이라는 자가 들어간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말하는 과학으로 통일하라 할 때는요, 이 과학의 전제는 당연히 진화입니다. 진화입니다. 예. 철학, 인문, 사회, 종교, 예술, 이 모든 거를 진화의 개념 아래서 다 통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분자생물학 전공하셨다고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인간이 그 유전자의 조종에 의해서 잘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어디선가 들으신 것 같죠? 그죠? 예. 유전자의 조종에 의해서 잘 진화돼 왔고, 막 무슨 유전적 후성 규칙 엄청 어려운 말을 하세요. 예.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행동 방향이나 사고 방식까지도 특정 유전자가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후성성 유전 규칙이라는 것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규칙을 딱 여기다 명시해 두고, 그런 개념을 명시해 두고, 그 개념 아래서 다른 학문들이 통합적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포스트 모던이잖아. 이도저도 아니잖아. 이거 말고 과학의, 내가 말한 과학의 개념으로 통일해서 그 이분 그 표현으로 신계몽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이거 이제 엄청 설득력 있어요. 근데 읽으면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 이제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요. 이분 책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뭐냐면 실험적 증거를 중시하는 과학에서는 사실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며 많이 다루고 있지도 않다. 저는 이게 이분이 과학자신데 자신의 전공 분야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본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정말 성실한 학자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화는요 이미 과학의 영역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진화는 과학에 묶여있지 않아요.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윌슨이 말했던 통섭은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통일됐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집중해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많이 들어보셨지만 모든 것은 물질이다.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이 나온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샀는데 무신론자의 시대라는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분이 추적한 거는 이제 니체 시대 이후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니체 시대 이후에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들이나 사상의 흐름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이제 사게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유물론은 그거예요. 모든 것은 물질이에요. 눈에 보여요. 예. 실험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입증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없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그죠? 뇌과학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뇌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교육적인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될 때가 많고 실제로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네,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 뇌과학 자체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뇌과학 과학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생각이 무엇이냐? 생각이 뭘까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려 존재한다까지 또 얘기했던 그 생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건 이제 뇌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호르몬 작용이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것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기저예요. 기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냥 없다고 치는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요. 특별히 이제 그 전에 심리학, 그죠? 네,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그런 분들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거 안에서도 과학적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죠. 제가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저는요, 유신론적 진화론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논쟁을 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저는 진화 개념 안에 이미 유물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네. 종교,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제 앞에서 윌슨이 얘기했던 후성규칙에 의해 가지고요. 유전적 후성규칙에 의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렇게 따지면. 정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은 자연법칙으로 생겨난 게 맞는 거죠. 예. 그것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제 단백질, 이게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진화론의 본질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진화론의 본질이 원숭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 재밌습니다. 예. 물론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사상상. 근데 나중에 원숭이가 말하죠? 예. 시저, 뭐라고 그러죠? 예. 말합니다, 원숭이가. 그래서 대단한 영화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본질은. 사람이 원숭이 됐다고 얘기도 안 하지만, 이제는,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간과 원숭이가 같은 조상이 있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말이죠. 이런 표정 지으시면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네. 원숭이와 사람이 같은 조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지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아까 이제 잠깐 제가 단백질 얘기했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제 사전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할 때도 뭐 지식인 같은 거 말고 이제 뭐 백과사전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이 말 꼭 나옵니다. 단백질은 뭐다? 생명의 근원이다. 원천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분자는 매우 크다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드시라고요. 네. 피부 양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생명의 근원이다, 원천이다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나서 단백질의 어떤 과학적 물리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냐면요. 기존 과학자들이 사용하던, 물론 단백질 구조를 발견하기 전에 기존 과학자들이 설명하던 분자 모형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돼, 이거는 저렇게 그리면 돼 라고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렇게 못 그릴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단백질 전용 구조가 있어요. 네, 단백질만을 전용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 분자 구조, 그게 따로 있습니다. 엄청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백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 몸에서 바로 단백질을 채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디죠? 지금 네, 피를 뽑으려면 이제 이거를 뚫어야 되니까 아프니까. 이제 그렇죠. 머리카락입니다. 예. 이게 많이 머리카락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드라이 많이 하면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머리 타면 이제 고기 굽는 냄새 나잖아요. 예, 머리 타면 고기 굽는 냄새 납니다. 그래가지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머리카락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파마잖아요. 파마 그림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 얼굴이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인형 얼굴로 대체했는데 펌하시잖아요. 그냥 파마라고 하겠습니다. 파마하시잖아요. 네. 파마하시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꼬불꼬불 돼지죠? 왜 그럴까요? 파마돼서. 그렇죠. 돌고 돌죠. 지금 질문이 파마돼서. 왜 꼬불랄까요? 파마돼서. 네. 파마를 할 때 열을 주입하죠. 그죠? 단백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단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전 단백질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백질이. 단백질은 어디에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열에 민감한 거. 옛날에 막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막 아까 나왔지만 효소 막 나오고 효소 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체온에 따라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물에 빠지면요 익사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저체온증이 되면은 체온이 내려가면 체온이 그냥 내려가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죽는 게 아니고 효소가 활동을 못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열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요게 이제 왜 단백질이,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단백질을 얘기하냐면, 진화를 전제한 과학이 단백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유전물질인 DNA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DNA. 왜냐하면 사람이 진화를 하려면 일단 사람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를 먼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막 쏟아내가지고 좀 지루하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좀 지루하시면 손뼉 한번 빡 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DNA입니다. 그 원래는 지금 현재로서 그 이제 생물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는 DNA를 기초로 보지 않고 RNA를 기초로 봅니다. 근데 그냥 통용되는 말이 DNA니까 그냥 DNA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DNA가 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DNA는 설계도입니다. 설명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지만 얘가 이제 설명서를 자 이거 만들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 세포 내 다른 기관에서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단백질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왜냐면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생명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 효소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생명을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DNA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DNA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왓슨과 크릭이 발견했죠. 이중 나선 구조를 조사하다 보니까 단백질보다 더 복잡합니다. 단백질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DNA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 내에서도 인간의 외계 기원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왔었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이 영화가 실제 인간의 외계 기원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외계 기원설. DNA가 외계에서 왔다. 지구로 떨어졌다. 네. 네. 물론 전 재밌게 봤어요. 전 되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게 그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자, 외계 기원설 하시니까 웃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화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화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는 정말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DNA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외계 기원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켠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그분들보다는. 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그 유전자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겠죠? 예, 게이진이라고 써놨죠. 즉 동성애 유전자. 물론 아시겠지만 동성애 유전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봐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조종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병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건 유전이야. 왜? 유전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짜로 판명났죠. 예. 자기가 발견했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다른 분에 의해서도 판명이 되고요. 제가 지금 저기를 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이 과학에서 현재 그러니까 저는 과학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과학은 원래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예.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진화론에서 보면 진화가 덜 된 동물이,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보면 진화가 덜 된 게 자웅동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달팽이, 지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웅동체. 수컷과 암컷이 같이 있다. 몸 안에. 물론 달팽이는 2마리 이상이 이제 같이 있어야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웅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웅동체가 진화가 덜 된 거기 때문에 자웅동체에서 사람이 진화됐죠. 맞죠?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물질만 보면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그 약간 민감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창세기 그 1장부터 11장인데요. 저는 이 주제 할 때 되게 떨립니다, 솔직히. 네. 그 진화론의 긴 시간으로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죠. 예. 과학에서는 지구가 몇 년 됐다고 말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5억 년. 예. 45억 년 됐다고 얘기하고, 우주는 몇 억 년 됐죠? 137억 년 됐습니다. 예. 제가 7년 전에 처음 과학 교과서 받았을 때 134억 년이었어요. 3억 년 늘었습니다. 137억 년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7억 년인데, 뭐 과학은 뭐 그건 45억 년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 137억 년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일단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말해. 우주는 137억 년이야.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24시간씩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잖아. 야, 근데 잘 보라고. 과학이 이렇다고. 과학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 실험하니까 나오잖아. 그럼 결론은 성경이 틀렸다고 해야 되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저를 째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과학이 그렇게 말해. 성경은 틀렸다고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많이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그 긴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넣을 수 있는 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없습니다. 시간을 집어넣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적 기록이 아닌 뭘로 봐야 되죠? 그렇죠. 신화 아니면 문학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봤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문학적인데, 여러분 그럼 그 뒤는 사실일까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왜 사실이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초반에 문학적 장치가 있다는 거는 저도 책에서 봤어요. 예. 창세기 이제 관련 책들을 이제 그나마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문학적 장치가 있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수환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예. 자, 근데 창세기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시공간 안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실일까요? 네. 아담과 하와는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두 분이 타락한 건 사실입니까, 그럼? 노아 홍수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책을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이제 빌려 읽었어요. 예. 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역사성 논쟁도 빌려 읽었어요. 예. 예.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입하고 싶은 책만 구입합니다. 그래서 두 권을 빌려 읽었는데 아담 진화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진화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진화했다면 첫 번째, 아담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많이 접해봤던 소위 원시인, 그죠? 말도 못하고 도구도 잘 사용할 줄 모르며 의사소통도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그걸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인 아담 이전에 원시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밖에 설명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권하진 않지만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분들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딱 넘어가지 않으실 거니까. 예.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읽히지 마십시오. 예. 근데 하여튼 책이 참 힘이 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읽으란 소리냐, 읽으란 소리인지 읽지 말란 소리인지 좀 헷갈리시죠? 예,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학적 장치가 있다는 게 문학이라는 말이 동의어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언어학자들 있잖아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세계 모든 대부분의 언어를 가진 모든 민족의 언어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점점점 단순해진답니다. 예. 예전에 혹시 여기 이제 영어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지만 예전 기억을 잠시만 더듬어도 예전에 문법을 제가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굉장히 복잡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저럴 땐 저걸 써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굉장히 가지수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너무와 매우가 통합됐습니다. 예. 원래는 매우 좋아, 너무 추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 너무 추워 다 돼요. 예.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요즘 저희 반의 애들이 핵이라는 말을 되게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너무 짜증이 났어. 나 오늘 핵짜증. 너 오늘 입고 나온 옷 정말 멋있다. 오늘 패션 핵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정말 단순해집니다. 단어 없어져요. 저는 슬프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구지 좀 더 달라고. 전 처음에 선생님, 전구지가 뭔가요? 그렇죠. 저 그 사실이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와, 언어가 다양하구나. 제가 그 뒤로 방언 수업, 초등학생들 데리고 방언 수업, 지역어 수업하자. 왜냐하면 언어가 다양한 게 좋으니까. 네. 계속해서 단순해집니다. 예전에 시조 같은 거 보십시오. 공부했던 시조들. 요즘에 시들 운율 맞춥니까? 잘 안 맞춰요. 네. 이렇게 딱 줄 맞추나요? 안 맞춥니다. 저는 이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사람들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원시인이라고 머리 나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행위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고 너무나 언어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역사적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의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난중일기를 뭐라고 분류하죠?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명확한. 근데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님의 어마어마한 문학적 표현들을 왜
창세기 앞이 소설이 돼야 되는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유빌창조 관련돼서는 저는 성경적 근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예, 성경에.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준비는 안 했지만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안식일 설명하실 때 6일 창조 후에 안식일을 설명하시죠. 굉장히 커다란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일 창조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제 던질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가 이 말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을 제가 했다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하셨던 말이에요. 이분의 책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은 이 책은 아니지만 이분 책이었습니다. 예. 처음 책을 읽는다 했을 때 이분 책을 먼저 읽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 저는 과학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굉장히 행복하기도 합니다. 예. 특별히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어떤 평가서나 글 같은 거 받아볼 때 참 행복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소위 정상적인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머리를 받았다면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또 피조물의 책이라고 하죠. 그죠? 자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예. 정말 어떤 학문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학문의 그런 도전이 있어도, 정말 우리의 영혼의 닻이 성경 말씀에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경 말씀에 허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예. 닻이 허용하는 것만큼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학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과정 들어가면서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광합성. 그죠? 예, 광합성 그치? 광합성.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요. 맞죠?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구나. 그럼 이번에 지층 배웠겠네? 화성 나오고? 그렇구나. 화석 하나 갖다 줄걸. 선생님 집에 삼엽충들이 있어요,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삼엽충 화석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꼭 갖다 줄걸 그랬네요. 네. 자,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요. 전 광합성 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얼굴 빨개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아요, 광합성이.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 위에서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엽록체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동물이 세포호흡을 해서 그 세포호흡의 산물, 소위 우리가 부르는 노폐물을 식물이 가져갑니다.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소위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금 점점 이산화탄소가 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몽롱해지실 겁니다. 좀 있으면.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 즉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 여러분 물 마시면 살찌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는 물 마시면 살찌는 것 같아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아요. 살 안 찝니다. 왜냐하면 물은 영양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에서는 에너지가 나올 수 없어요. 예.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시면 옆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살 안 쪄. 물 에너지 없죠? 이산화탄소 에너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셔도 에너지를 사용하시죠? 주무실 때도 에너지를 사용하십니다. 네. 그 예전에 우리 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번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수업할 때 뇌가 사용하는 산소량을 측정했대요. 수업 중에. 그런데 그 자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수업 중에 사용을 안 한다고.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아프고, 예,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어찌됐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물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굉장히 힘드셔가지고 피곤해셔서 병원 가서 영양주사 맞으신다고 그러죠? 포도당 맞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포도당 맞고 나시면 좀 기운이 나요, 진짜로. 왜냐하면 포도당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포도당을 사용하면서 에너지가 없는 물질들만 계속해서 내뱉어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포도당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여기서 주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광합성이요, 정말 복잡한 과정입니다. 한번 광합성 공부해보세요. 정말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와 또 물을 생성한다라는 것이, 이게 광합성이 아니고요. 얘네가 엽록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저는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아이들한테. 야! 대단하지 않냐, 정말? 진짜 안 신기해? 제가 막 이래요. 그 애들이 신기해요, 막 이래요. 네. 그리고, 근데 아이들이 안 신기할 것 같으시죠? 시간이 지나면 정말 평가서에다가 진심을 담아서 씁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광합성 때문에. 전 정말, 세포업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를 바라보면서요,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거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과합성만 공부해도 그래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더 그래요? 이게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미토콘드리아 하면서 이제 저희 배우는데, 예.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깊게 배우는 부분입니다. 쟤만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스스로 나타났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마지막 말은 이분의 말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생각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분야의 배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고 또 맛보게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각과 모든 배움은, 모든 교육과 모든 연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도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